예, 정치라든지 사회정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흔히 이제 뭘 위해서 활동하냐 물어보면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기야 예전에 기사도 우리가 돈키호테 국민학교에서 읽은 거기서도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옳은 말인데 왜냐면 강자를 누른다는 건 뭐 꼭 강자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운동권 노래도 있죠.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강한 자 바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약자와 강자와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약자 강자 얘기하면 상당히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상당히 정의로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정의. 근데 여기서 먼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도대체 약자와 강자가 있는데 약자와 강자의 정의를 진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뭐가 약자고 뭐가 강자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만 이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 약자 강자다고 그냥 어떤 도식적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탁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이제 노동자는 약자고 사업자는 강자 혹은 여자는 약자고 남자는 강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보면은 여러 계약관계가 들어있죠. 계약관계들 보면은 강자와 약자 그럼 거기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부터 갑을이 있죠. 그래서 갑은 이제 더 어떤 우월한 이거 을은 어떤 더 불리한 쪽이다 이건데 불리한 약한 쪽이다 되게 이제 우선권으로 이제 꼭 그런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은 어떻게 돈이 많은 사람이죠. 을은 돈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갑은 을이 꼭 있지 않아도 되는 입장입니다. 을은 갑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갑을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노동자, 사용자,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 노동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사용자고 또 받는 사람은 노동자죠. 근데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을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출판 계약 같은 데서도 출판 저자가 갑이고 돈을 받는 입장이지만 물론 근데 뭐 대부분은 그 전자가 실질적인 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이름값이 있으면은 갑이 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되고 하여튼 을은 그러니까 갑을 필요로 하는 쪽이고 갑은 을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노동자, 뭐 돈을 주고받는 사람이고 여기 손 사실 100% 일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가와
출판사도 그거 좀 예외적이고, 의사와 환자도 그렇죠. 환자가 돈을 주는 입장이지만, 어떤 좌파적인 어떤 운동권들은 이제 돈을 받는 입장인 의사를 갑으로 잡고 공격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노동자는 그럼 여기서 일단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아이고. 이거는, 이 방송은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강의, 그거를 완벽하게 일사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친구들, 하고, 여러분 보시는 분들,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좀 더, 아직은 연기력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좀 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이제 일상적인, 그러니까 저희 일상적인 어떤 모습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까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남녀를 여기서 더 보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강자고 어느 쪽이 약자인가 얘기하는데, 아까 사용자 노동자를 하면 이 강자가 뭡니까? 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약자는 상대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젊은 남녀의 경우 관계가 어떻습니까? 응? 젊은 남자는 아직은 재산과 뭔가 그런 거를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성은 젊은다는 그거 자체가 큰 재산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그런데 단지 물리적인 힘으로 남자들을 강자로 진보 운동권들을 몰고 있는데, 그 운동권을 몰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다면은, 아니, 이런 논리로는 남자들이 무조건 강자라면 사용자와 노동자도, 아니, 노동자들이 사장 관리자보다 완력이 세면은 노동자가 강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필요로 한 쪽이 뭐고, 어떤 여유가 있고 그런 쪽이 어딘가. 이걸 봐서 강자 약자를 봐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옛날에 콘택트 렌즈를 꼈을 땐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끼죠. 이제 콘택트 렌즈. 그때는 그거에 맞췄었는데, 지금 갑자기 안경을 벗으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색한 모습. 그러니까 안경 벗은 모습을 굳이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네. 음반하고 이제 뭐 논의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테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한 적 없어요. 그쪽은 대답 안 했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그쪽 댓글로서 심상정 씨가 하는 여자가 약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박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벗어야겠네. 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누가 강자이며 누가 약자인가도 제대로 규정해 놓아야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생활을 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그다지 아쉬움이 없는 자가 강자이고, 그것들을 원하고 갈망하는 자가 약자인가? 아니면 물리적인 신체의 힘이 강한 자가
강자이고 상대방은 약자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씨가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19%에 불과한 것, 이것이 여성 차별이라는 겁니다. 심상정 씨는 국회의원 여성 비율이 19%라는 것. 제가 얘기했죠. 이미 비례대표의 비율은 50%를 초과합니다. 여성을 더 많이 해주는 거죠. 지역구 공천에 여성이 공천에 불리한 구조적 제도는 없으며 오히려 여성 공천에 가산점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상정 씨가 1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이 4.8%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미 대한항공, 삼성 등의 주요 기업은 최고위 오너가 임원의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습니다. 당연히는 아니지만 그쪽 딸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재벌 총수가 여성의 수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심상정 씨가 수능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성적은 여성이 좋은데 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이 줄어들겠습니까?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래서 반박한 게 수능이 곧 사회적 능력이라는 단순한 성적 만능주의는 어디서 배운 것인가요? 또 현재 고위직에 있는 세대 당시에는 남학생의 성적이 더 좋았습니다. 성적 만능주의를 대입한다면 현재의 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미래 세대에는 당연히 여성이 고위직에 많이 자리할 것입니다. 아주 용기를 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심상정 씨가 OECD 국가 중 유리천장 지수가 어째서 9년 연속 꼴찌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은 아랍 등의 국가와 동일하게 여성은 사회적 봉사에 불필요한 인력으로서 군대는 물론 공익근무 등의 사회봉사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눈으로 볼 때 어처구니 없는 남녀 능력 편견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여성을 제대로 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어 남녀 평등 지수가 현저히 내려가게 합니다. 여군도 있다지만 군대에서 남녀의 평등 지수를 보면 여성의 장성이 있지만 하사관 아래의 낮은 계급으로는 복무하지 않는 특권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겁니다. 왜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90% 가까이 여성이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약자라는 겁니다. 심상정 씨는.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이 곁에 없더라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괄호를 열고 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돌보아줍니다. 남성은 여성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강제월도 피해자의 90%는 부유층이고 강제월도 가해자는 90%는 빈곤층이라 하여 부유층이 빈곤층보다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게 좀 심상정 같은 이제 어떤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그런 정치인이 보기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그러니까 제가 또 걱정해서 한 말이 필시 이게 무슨 소린가 어이없어 하시겠죠? 글 몇 줄로 이해시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인간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물품처럼 규격화하여 구조적으로 도식화하는 진보 교조주의 관점으로는 정말 이해되기 어려울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설명을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심상정 씨 한 말이 있네. 맞벌이 부부의 평균 가사노동 시간만 봐도 남성이 50분 할 때 여성은 2시간 반을 일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집안 사이인데 이걸 제가 반박을 또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각각의 평균 외부 노동 시간과 그 강도는 고려해 보셨나요? 산재 사고의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 대답도 없고 어떤 심상정 씨 뭐 이렇게 나대지도 않으니까 뭐 더 늘어질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제발 국민 수준 좀 높이기 위해서는 쓰는 용어 말들을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써야 됩니다. 강자,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데 약자를 위해서. 아니, 약자를 위해서 일한다면서 약자가 뭔지, 강자가 뭔지나 알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강자, 약자라는 글자도 모르죠, 지금은. 예. 그런 상태에서 무슨 강자를 뭐 바르게 하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
그런 식의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우리는 어떤 중요한 논쟁과 무엇의 주제가 될 때 쓰이는 말들의 그 하나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좀 알고, 제대로 알고 있나 좀 확인하고, 그 말 뜻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논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싸움을 하지, 그래야 하겠습니다.